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 부사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를 활용한 시간 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타임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타임라인. 이전 시간에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만 그려도 이 그림이 뭔지 이해하시죠? 시간 전치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장소 전치사 이야기할 때랑 비슷하게 at, on, in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암기하기에도 약간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전치사가 한국말로 특정한 뜻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고유에 갖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살짝 맛배기로 좀 알려드리자면 at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점의 느낌이에요. 시간적으로 좀 순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in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선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on은 그 사이쯤 어딘가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at이 가장 많이 사용될 때가 시각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몇 시 몇 분에 일어났어.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이런 것들. 그리고 on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해당하는 거. 금요일에, 공휴일에, 크리스마스에 이런 것들. 그리고 in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한 달 이상 되는 거. 한 달이나 한 달 이상 되는 시간에 대해서 8월 달에, 9월 달에, 여름에, 3분기에, 뭐 2023년에, 21세기에 이렇게 한 달 이상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in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본값이고, 근데 in 같은 경우는 뭐 in the morning, 아침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한 6시간 정도잖아요. 그런데 in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예외로 생각하긴 하는데 전혀 연관성 없는 예외는 아니고요. 이 타임라인 전체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에 라고 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in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문장에서 과거에는 이랬어, 미래에는 그럴 거야, 현재는 좀 그래 라는 말을 할 때요, 이 표현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순간이고 순간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순간이 5초 뒤에는 과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와 미래는 좀 긴 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현재는 순간적이라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표현에서 과거의 미래 같은 경우는 in the past 또는 in the future라고 하는데, 현재라는 표현은 at을 사용해서 at present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자면, 자, F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나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고 싶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대요. 누가? 나겠죠. 생략됐어요. 뭐 하고 싶은데?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고 싶대요. 여기서 좀 길어지면 동사부터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일어난대요. 언제? 5시 30분에. 어떤 5시 30분? 아침에. 자, 요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주어 동사 I want, 그리고 목적어로서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거 길면 또 잘라볼 수 있겠죠. wake up, 잠에서 깨다. 그리고 at 5:30 in the morning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참고로 5:30가 좀 더 세부적인 정보로서 앞쪽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말고 at 5:30 AM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후면 PM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입에 붙는 걸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점심시간에 알려줄게. 자, 알려준대요. 누가? 내가. 누구한테? 너한테. 주어랑 목적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보통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라고 해서 한국말은 생략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at lunch로 나타낼 수 있어요. at lunch.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하루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뭐 저녁 식사 시간, 뭐 잠깐 쉬는 시간,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의 점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준다라는 거는 inform you라는 포멀한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언급하긴 했습니다. let이라는 오형식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엄마 지금 통화 중이야. 통화 중이래요. 누가? 엄마가. 지금이라는 표현 가장 빨리 배우는 게 now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는 표현이 now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Mom is on the phone at the moment.
moment가 순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이란 뜻으로 at the mome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말 섞는 사이가 아니야. 자, 뭐뭐가 아니야. 뭐가 우리가 말 섞는 사이가 아니래요. 지금 또 나왔네요. 그럼 이제 좀 now 쓰나요? 아니에요. now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한번 보자면 We are not on speaking terms at prese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now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예문은 좀 자주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비동사 뒤에 on speaking terms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자주 쓰긴 합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제가 형용사 설명 다 끝나고 비동사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얘기를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난 단번에 감 잡았어. 감 잡았대요. 누가? 내가. 단번에, 한 번에. 자, 이런 표현은요. I got the hang of it at onc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get the hang of something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긴 했어요. 뭐뭐에 대한 감을 잡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사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여기 보면 at once라고 적혀있죠. once 우리 그 전에 언급했는데 one time 하고 같은 거라고 한 번에 한 거니까 쭉 끈 게 아니라 시간상 순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at을 사용해서 at once라고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쉬워 보였어. 뭔지 언급 안 되어 있어요. 주어 생략된 거예요. 주어 생략되고 보였대. 어떻게 보였대? 쉬워 보였대. 뭐가? 뭔지 모르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부사 들어가 있네요. 영어로 바꾸면 It seemed easy at firs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라는 표현은 at first로 나타낼 수 있고 seemed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붙었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얘는 이 형식 동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 뭐라고요? 일반 동사 뒤에 형용사 붙는 형태. 자, 그 다음 첫눈에 반했대요. 첫눈에 반했다를 한국어로 나누면 반했어. 첫눈에 누가? 당연히 나겠죠. 반했다라는 표현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랑이었다라는 느낌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it was love, 사랑이었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It was love. 그리고 첫눈에는 at first sight 이라고 쓸 수도 있고 at first glance라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암기라기보다는 이제 전치사 at, on, in이 사용될 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at, on, in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적용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 거라서 일일이 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당연히 다 기억하면 좋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은 on입니다. on은 타임라인에서 점과 선 사이에 짧은 선의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on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약속이 있어. 월요일, 요일이죠. 당연히 뭔가 오늘 써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약속이 있대요. 누가? 내가 있겠죠. 약속 있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I have plans on Monday. 매주 월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싫대요. 뭐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언제? 매주 월요일에. 자, 아침에 일어나는 거 wake up in the morning 되겠죠? 근데 매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월요일하고 달라요. 매주 오는 거는 월요일이 여러 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I don't want to wake up in the morning on Mondays 이렇게 매주는 뒤에 s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너 생일에 계획 있어? 있어? 누가? 네가. 뭐가 있어? 계획이 있냐고. 언제? 네 생일에. Do you have any plans? 언제? On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새해 일출 보러 갔어? 새해라는 말하고 일출이라는 말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새해는 New Year's Day라고 합니다. 그냥 New Year's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출은 Sunrise라고 해요. 갔어 라고 했으니까 do you 대신에 did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문 보실 때 동사 형식에는 예민하되 동사 형태에는 좀 헷갈리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동사의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했지만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셔도 됩니다. 이 예문에서는 시간 정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동사의 형식 정도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과거라서 did you 라고 씁니다. Did you go see the sunrise on New Year's Day 라고 했는데 New Year's Day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해당해서 on 썼어요. 근데 여기 go see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정석으로 가자면 go and see가 맞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 동사가 두 개가 한 세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and이 생략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떤 행위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예요. 나가서 우유 좀 사와 라고 했을 때 Can you go and buy milk? 라고 안 하고 Can you go buy milk?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대로라면 여기 사이에 n이 붙어줘야 되는데 간 거랑 본 거랑 한 세트로 보고 생략하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너 크리스마스에 트리 밑에 선물 둬? 라는 질문이 있어요. 좀 길긴 한데 잘라볼게요. 둬? 누가? 네가 뭐를? 선물을 어디에? 트리 밑에. 언제? 크리스마스에. 그럼 트리 밑에 같은 경우는 장소 정보고요. 크리스마스는 시간 정보네요. 요 둘 다 전치사 쓰는데 뭐뭐 밑에는 under라는 전치사 쓸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24시간에 해당하는 거라서 on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를 두다는 push이에요. 선물은 단어 두 개 있습니다. gift, gift 카드 들어보셨죠? gift라고도 하고 present라고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입에 붙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Do you put presents under the Christmas tree on Christma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버이날에 부모님 댁에 간대요. 누가? 보통 이런 경우는 나겠죠. 어디에? 부모님 댁에. 언제? 어버이날에. on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visit my parents on Parents' Day. 여기서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Mother's Day 그리고 Father's Day 이렇게 따로 있어요. 엄마의 날, 아빠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린이날에 보통 뭐해? 누가? 상대방이겠죠. you. 주어는 you입니다. 보통 어린이날에 여기 보통은 빈도부사라서 동사 근처에 보고요. 어린이날에는 문장 끝에 붙이면 되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해당하는 거라서 전치사 on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What do you usually do on Children's Day?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문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Do you usually do on Children's Day?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마지막 날에 누구랑 있을 거야? 누가? 네가. 누구랑? 언제? 올해 마지막 날에. 올해 마지막 날에도 하루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때도 전치사 on 쓰시면 됩니다. 자, 문장 보니까 뭔가 잔뜩 길어졌어요. Who will you stay with on the last day of this year? 자, 우리가 아직 일반 동사 information question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우선 패스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의문사 만드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번 영상은 시간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라서 이 시간 부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올해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이게 좀 길어지긴 한데 결국 하루에 해당하는 거라서 전치사 on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뭔가 긴데 요거를 잘라서 보면 여기 of가 보이죠? 부분 오브 전체예요. 올해 마지막 날이면 전체는 당연히 올해가 되겠고 부분은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The last day of this year. 자, 그 다음 평일에는 퇴근하고 뭐해? 당연히 말을 듣고 있는 you가 주어가 되겠죠. 언제? 퇴근하고 평일에는. 퇴근하고는 after work라고 하면 되고 평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해당하는 게 월, 화, 수, 목, 금 5개가 있는 거라서 on 쓰시면 돼요. 대신에 5일이잖아요. 평일은.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꾸면 What do you do after work on weekdays 예요. 요거는 월, 화, 수, 목, 금 5개가 있어서 S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말에는 보통 뭐 하면서 시간 보내? 누가? 네가. 뭐 하면서? 저는 이거를 부사로 좀 받아들이는데요. 형용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지금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on 쓰면 되는데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평일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평일 하루의 뜻이 아니라면 보통 복수로 써요.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니까.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토, 일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특정한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써요. 근데 주말마다의 느낌으로 쓸 때는 복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이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말마다의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문장 만들 때 How do you spend your time? 이라고 하고 on weekends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드는 드 소리예요. s는 스 소리죠. We can do s라고 안 하고 이렇게 드 뒤에 s 붙을 때는 즈로 소리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올래?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우리 집에. 언제? 금요일 저녁에. 저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금요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요일 들어가면 다 on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면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y place on Friday nigh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나머지도 성분을 좀 나눠볼게요.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y place? 이렇게 나눌 수 있고 would는 참고로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come over는 구동사예요. 구동사인데 뒤에 뭐 있어요? 전치사고 있네. 일형식 자동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오다, 너희 집에 가다 할 때 Can I come over to your place? 또는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y plac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요일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대요. 당연히 상대방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일찍 부사예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일요일이라는 말도 있고 아침이라는 말도 있어요. 일요일은 당연히 on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침은 in the morning in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일에 맞춰서 전치사 on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Why do you wake up so early on Saturday morning?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성분으로 나눠볼까요? Why do you wake up so early on Sunday morning? So early 같은 경우도 굳이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여기서도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요일은 고유명사라서 항상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다음 여행 가자, 뭐뭐 하자 할 때 let's go, let's do it 뭐 이렇게 하죠. let's는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요거 좀 지우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let me know 얘기했죠. 내가 알게끔 해줘. 이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let us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 우리 둘이 같이 뭐뭐 하게 하자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겁니다.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뭐뭐 하자 할 때 let's 할 수 있어요. let's go 라고 하면은 가자 라는 뜻이죠. 여행 가자 라고 했을 때 여행 가다라는 표현이 go on a trip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on도 여행이라는 게 우리 타임라인에서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 가자고 한다고 해서 뭐 한 달씩 길게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의 느낌 때문에 on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let's go on a trip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표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적어놓을게요. let's는 let us를 줄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in이에요. in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간 기본값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타임라인에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 거의 한 4분의 1쯤에 해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in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에 가족 행사가 많대요. 뭐가? 가족 행사가. 언제? 9월에. in 쓰면 되겠다. 한 달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영어로 만들면 There are many family occasions in Septembe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n 사용해서 참고로 family occasions 라고 하면은 가족 행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3분기에 회사 야유회가 있어요. 이때요. 뭐가? 회사 야유회가 언제? 3분기에.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분기라는 개념이 1년을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3개월에 해당하네요. 한 달보다 길어서 이때도 전치사 in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There is a company retreat in the third quarter 라고 쓸 수 있어. 여기도 in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한 달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in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외울 것도 아니죠. 자, 여름에 일주일 휴가 낼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할 수 있어? 일주일 휴가 낼 수 있어? 언제? 여름에. 당연히 여름은 뭐 매년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략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Can you take 7 days off in summe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Take 7 days off가 7일 휴가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루 빼는 거는 a day off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019년에 부산으로 이사 왔어요. 당연히 나겠죠.
어디로? 부산으로. 언제? 2019년에. 1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당연히 in입니다. 그래서 I moved to 부산 in 2019 또는 201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 살고 있대요. 누가? 우리가. 어디에?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100년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히 in입니다. We live in the 21st centur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릴 때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언제?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왠지 어릴 때는 한 달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당연히 in이에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I didn't love myself in my childhood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I didn't love myself. 요거 제기대명사인데 언제 쓴다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죠. I didn't love me가 아니라 I didn't love myself라고 해주셔야 되고 어릴 때는 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아서 요거는 형광색으로 칠할게요. In my childhoo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 my childhood. 근데 과거라는 느낌을 좀 내고 싶다. 그럼 여기에 부사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back 이라는 표현. 그래서 I didn't love myself back in my childhood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군대에 있을 때 축구 얼마나 잘했는지 나한테 말하지 말래요. 자, 말하지 말라는 거는 명령문입니다. 주어 you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don't로 시작하면 됩니다. 말하지 마.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군대 있을 때 축구 얼마나 잘했는지. 좀 길어요. 그죠? 얼마나 잘. 우리 의문사 절 했으니까 이제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How well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축구 잘했대요. 누가? 네가 라는 뜻이겠죠. 여기 자리가 없어서 영어로 이제 이 부분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는 이유는 군대에 있을 때 이 표현을 배우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 군대 한 달 이상이죠. 요즘 1년 6개월 정도라고 듣긴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전치사 in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How well you played soccer in the arm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tell은 몇 형식? 4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4형식 동사 뒤에는 대상 쓰고 실질적인 목적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고 여기 있는 의문사절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의문사절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의문사절이 명사 역할로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뭐야? How well 얼마나 잘이란 뜻이에요. 누가 축구했는데? 너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you played 뭐를 soccer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군대에 있을 때 할 때 in the army고 옛날에 느낌 넣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back 앞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등학교 때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아싸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뭐였어요. 누가? 나였겠죠. 뭐였다고? 학생이긴 학생인데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대요. 언제? 초등학생 때. 우리 내가 초등학생 때 말이야, 중학생 때 말이야, 고등학생 때 말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당연히 전치사 in 써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로 보면 I was an invisible student 언제? in elementary school 이렇게 쓸 수 있고 elementary school은 미국에서 쓰는 말이고 영국에서는 primary school이라고도 하죠. 똑같이 앞에 back 붙일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중학생 때는 모든 것이 싫었대요. 싫었어요. 당연히 내가 싫었겠죠. 뭐가 싫었다고? 모든 것이 싫었대요. 언제? 중학생 때는. 요거는 이제 말 안 해도 in입니다. 여기 밑에 고등학생 때도 in이고 대학생 때도 in이에요. 다 in입니다. 왜? 한 달 이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억하기 쉽게. 요걸 영어로 바꾸면 I hated가 아니라 I would hate로 들어갔네요. I would hate everything. back in middle school.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would, 과거 이야기할 때 would 처음 썼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긴 한데 이렇게 한 개씩 틈틈이 넣어서 학생분들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굳이 나일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기 쉬우라고 과거에 내가 과거에 한 번만 틱한 거는 사실 ed를 붙여요. 근데 과거에 내가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한 거는 would 하고 동사 원형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라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지 했을 때 would 동사원형 형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등학생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어요. 한국말 그대로 보면 갔대요. 누가? 내가. 어디를? 를 들어가면 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디로? 뉴질랜드로. 뭔가 좀 장소를 나타내는 뭐 전치사 to 같은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국어랑 영어랑 다른 언어다 보니까 이게 딱 맞게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영어로 쓰는지 볼게요. I flew to New Zealand to study abroad in high school 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 flew는 날다 fly의 과거 시제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 꼭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I flew 어디로? to New Zealand. 뉴질랜드로 날아갔대요. 그리고 to study abroad. 유학하려고 in high school 고등학생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배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o do 형태로 쓸 수 있고 얘는 부사적 역할입니다. 지금은 사실 얘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언급할 거거든요. 자, 다음 대학생 때 스페인어 수업을 1년 동안 들었어요. 들었대요. 누가? 내가. 뭐를? 스페인어 수업을 1년 동안 시간의 양이다. 그죠? 그리고 대학생 때 요거는 영어로 바꾸면 I took a Spanish course 그리고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시간의 양. For a year back in university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back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뭐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앞의 내용이랑 뭐가 더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고 그거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뭐 하곤 했대요. 누가? 내가 뭐 하곤 했어요? 성질을 쉽게 내곤 했대요. 언제? 10대 때는 10대 10년이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in 써줘야 돼요. 그리고 20대 초반도 10년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20살, 21살, 22살, 뭐 23살 이렇게 해서 3, 4년 되겠죠. 그래서 한 달보다 긴 시간이라서 in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대 중반도 당연히 in, 40대 후반도 당연히 in이 되겠죠. 여기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in이 이제 왜 들어가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살도 20대, 21살도 20대, 22살도 20대, 다 29까지 계속 20대란 말이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할 때는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줍니다. 아이고. 그리고 소유격 형용사를 붙여줘요. 내가 내게 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my 이런 형태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도 그냥 in my tense나 10대 때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10대 초반에는 20대 중반에는 30대 후반에는 이런 말을 쓰긴 하죠. 그럴 때 여기 앞에 초반, early, 중반, mid, 후반, lat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대 때는 성질을 쉽게 내곤 했어요. 영어로 바꾸면 I would throw a tantrum easily in my tense.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0대 초반에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쓸 수 있어요. I had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장거리 연애. 언제? In my early 20s. 그리고 30대 중반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는 I began to love myself in my mid-30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긴 거 나눠볼까요? Love myself in my mid-30s. 그리고 begin 같은 경우는 우리 3형식 동사 중에 뒤에 동명사만 오는 애가 있고 to 부정사만 오는 애가 있다고 했었죠. begin 같은 경우는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to를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 40대 후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요. 궁금하대요. 누가? 내가. 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떻게 보는 순간 how. 여기서 주어 동사. 살다.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언제? 40대 후반에 우리 여기 적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in my late 40s라고 적을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볼까요? I am curious about how I 미래라서 would live in my late 40s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도 빠짐없이 문법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우리 이 영상의 목적, 그리고 의문사절 형태, 여기 의문사 있고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 would 들어가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거랑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 would가 영어에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자세한 건 조동사 다룰 때 좀 이야기해 드릴 거긴 한데, 미래긴 미래인데 상상 속의 미래라서 약간 미래에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은데 어떨까, 이렇게 상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것도 혹시 더 would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다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시간 정보가 1950년대 초에, 2010년대 중순에, 2020년대 말에, 그리고 2019년 초에, 2019년 중순에, 2021년 말에 이렇게 있죠. 요 차이점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연대예요. 연대. 그리고 얘는 년이고, 얘는 1년이고, 얘는 10년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비록 여기 초, 중순 말, 초, 중순 말 이렇게 들어갔지만 결이 달라요. 우리 20대, 30대, 40대 초, 중순 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early, mid, 그리고 late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연대가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이런 표현으로 써줘야 돼요. 그런데 특정 연도의 초, 중순 말 같은 경우는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The beginning of, the middle of, the end of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얘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20대 아니면 1990년대에 이렇게 10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초, 중순 말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뭐 올해 초, 올해 중순, 올해 말 또는 이번 달 초, 이번 달 중순, 이번 달 말처럼 올해, 이번 달처럼 특정 기간을 칭해서 초, 중순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beginning, middle, end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요 설명 이해하셨으면 바로 또 예문 볼게요. 자, 1950년대 초에 한국전쟁이 대략 3년간 있었어요. 있었대요. 뭐가? 한국전쟁이 대략 3년간 시간의 양이다. 아까 for 쓴다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초에. 자, 이렇게 부사가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얘부터 써주는 거예요. 이게 더 앞에 내용에 가까운 정보라서 이 전체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1, 2, 3, 4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보면 There was the Korean War for about 3 years in the early 1950s 라고 적혀있죠. 2010년대 중순에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있었대요. 누가? 내가. 어디에? 서울에. 2010년대 중순에. 요거 영어로 바꾸면 I was in Seoul in the mid-2010s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010년대 말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대요. 누가? 내가. 원래 살다가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간 거라서 돌아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부모님 댁으로. 언제? 2010년대 말에. 이건 영어로 바꾸면 I moved back into my parents' place in the late 2010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도 부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얘에 대한 부사인 거예요. 당연히 동사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일형식 동사에 대한 부사인 거예요. 일형식 동사에 대한 부사는 당연히 일형식 동사 바로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고, 이 전체에 대한 부사는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위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019년 초에 부산 왔어요. 왔대요. 누가? 내가. 어디에? 부산에. 언제? 2019년 초에. 이 초 같은 경우는 early라고 쓰지 않습니다. beginning이라고 써줘야 돼요. 자, 요거는 I came to 부산. 여기 보면 in도 되고 at도 된단 말이죠. 둘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in을 사용하면 in the beginning of 2019. at을 사용하면 at the beginning of 2019. 뭐 써야 돼요? 자, 우리 in하고 at 차이 타임라인으로 알려드렸었는데 타임라인에서 at은 뭔가 점의 느낌이고 in은 뭔가 선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2019년 1년에 해당하는 타임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면 in을 쓰고 이런 느낌이면 at을 쓰면 되겠죠. 본인 느낌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2019년 중순에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누가? 내가 뭐 하는 거를? 일하는 것을. 어디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중순에, 중순은 middle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I started working there in the middle of 2019 또는 at the middle of 2019 둘 다 됩니다. 자, 그리고 2021년 말에 그 남자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누가? 내가. 누구를? 그 남자를 해서 이런 건 이제 쉽죠. I met him in the end of 2019 또는 at the end of 2019. 자, 우리 더해서 배우긴 했는데 우리 여기 더, 정관사 더 뒤에 위치하는 요 명사가 첫 소리가 모음이면 더가 아니라 D로 소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the en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부가적으로 넣었습니다. 10분 후에 거기 도착할 거야. 뭐뭐 후만 보면 자꾸 after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분 후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in을 쓸 수 있습니다. 거기 도착할 거야 당연히 나겠죠. 미래라서 will 쓸 수 있습니다. 자, 도착하다 우리 arrive at 또는 in 쓸 수 있고 get to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be there 이라고 가볍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I will be there in 10 minutes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시간 전치사에서 at이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on이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in이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부분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문장 안에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내가 문장 안에서 그 표현을 쓰기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간 부사의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